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자제어 현가 장치에서 롤 제어 전용 센서로서 차체의 횡 가속도와 그 방향을 검출하는 센서는 롤 제어 전용 센서로서 차체의 횡 가속도와 그 방향을 검출하는 센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AFS, 에어플로는 아니겠죠? 네, TPS, 트로틀. 그다음에 트로틀도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자, 더블 센서하고 G 센서 중에 있는데 더블 센서는 이제 무게를 재는 거고 G 센서는 아까 이제 그라비티 센서라 해서 정답은 더 G 센서를 말해줍니다. G 센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 센서는 경로 이탈 시 빠르게 경로를 탐색하는 시다. 다음에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로와 같이 입체적인 도로에서 센서가 자동차의 상태, 즉 좌우 회전, 다음에 주행, 정차, 오르막 또는 내리막 도로 같은 정확히 인식하여 진행 방향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경로 이탈 시 빠르게 새 경로를 안내해주는 이런 식으로 G 센서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주로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G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롤 제어하는 차체 횡 가속도와 그 방향을 검출하는 센서는 우리가 G 센서가 그래비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문제는 포필 드라이브 시스템의 전기식 트랜스퍼 EST 일렉트릭 시프트 트랜스퍼의 스피드 센서인 펄스 제너레이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자, 변이 센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센서는 물체가 이동한 거리 또는 위치를 계측하는 것은 여러 역학량을 측정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역학량의 일단 변이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변이 측정해서 역학량을 구하는 것도 있다. 변이를 전기량으로 변환하는데 정전 용량 변화나 인덕턴스 변화, 전기 저항, 그 다음에 발전 기전력을 이용하는 것이 많다. 수많은 변이 센서가 시판되고 있다. 변이 센서는 직선 변이 센서와 회전 변이 센서로 두 가지가 대별될 수 있다. 직선 변이 센서로서는 수십 미리 이상의 계측에서 스케일이 사용되고 수미리 범위에서는 각종의 포텐셔미터, 차압 변성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변압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회전 변이 센서로서 싱크로, 리졸버, 로타리, 인코더, 그 다음에 펄스 제너레이터 등도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퍼스널리티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4번. 마그네틱 센서로서 교류 전압이 발생한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 속도에 비례하여 주파수가 변한다. 이것도 펄스 제너레이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는 주파수를 감지하여 출력즉 회전 속도를 갖다가 감지해주는 이것도 맞는 얘기. 그래서 가나 답은 전부 다 펄스 제너레이터 센서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L 모드에서의 출력 파형은 4H 모드에 비해서 시간당 주파수가 많다.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변이 센서를 한번 종류를 한번 보게 되면 직선 변이 센서, 그 다음에 이렇게 포텐셔, 그 다음에 차동, 그 다음에 와전류식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 변이에서는 포텐쇼미터를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회전형, 그 다음에 싱크로, 리졸버, 로타리, 그 다음에 펄스 제너레이터 이렇게 여기에 펄스 제너레이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변이 센서, 그 다음에 직선 변이 센서, 변이 센서에는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대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EH 아까 이제 나왔었습니다. EH 같은 경우는 1인 구동, 즉 투 휠 드라이브 하이어 기어 이거를 우리가 EH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4H에는 4륜 구동의 하이 기어, 그 다음에 4L 같은 경우는 4륜 구동의 로우 기어를 우리가 4L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륜대 불이너비가 50이 4H 모드일 때는 오프로드 및 눈길, 빙판길, 진흙길 등에서 코너링 시 노면 접지력을 높여 안정적이고 자연적인 조향이 가능하다. 만약에 되겠고, 그 다음에 전륜급대 50이 50대 4L, 4L 모드일 때는 큰 구동력이 필요시, 즉 로우 기어가 되겠죠. 큰 구동력이 필요시 또는 험로 주행 시 최대의 접지력과 등판 능력이 확보되는 것이 우리가 4L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4일 모드에서의 출력 주파수와 4일 모드 주파수가 시간당 좋다. 무엇이 관계가 없는 부분은 정식 트랜스퍼 퍼시저널리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인 라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적용 목적이 같은 장치 부품으로 연결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ABS와 노크 센서, 그죠? 자, EBD, 일렉트로닉 브레이크 포스 디스트리뷰션 시스템과 프로포지셔닝 밸브, 그 다음에 공기 유량 시스템하고 요레이트 센서, 레이트 센서도 약간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 속도 장치하고 온도 센서, 이것도 약간 좀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정답은 EBD, 일렉트로닉 브레이크 포스 디스트리뷰션하고 시스템하고 프로포지셔닝 밸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EBD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EBD가 무엇이냐? EBD는 승차 인원이나 적재 하중에 맞추어 앞뒤 바퀴의 적절한 제동력을 자동으로 배분하면서 안정된 브레이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자식 제동 분배력을 갖다가 우리가 EBD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 프로포지션이 자세를 잡는 데는 얘기겠죠. 그래서 4번이 관계가 서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동차 기관에서 사용되는 수온 센서는 주로 어떤 특성의 서미스터를 사용하는가? 전 특성이 있고, 부특성이 있고, 양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성 특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온 센서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항이 감소. 일단은 우리가 부특성이라고 그랬죠. 자, 부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거티브 캐릭터리스틱. 자, 부특성입니다. 장치나 디바이스의 전압, 전류 특성에서 전압의 증가와 더불어 전류가 감소하는 성질, 실효적인 부정 저항을 주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특성을 가지는 전압 제어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전류 제어 영역이 있는데 보면 전압, 전류의 증가와 더불어 나머지 다른 부분이 감소하는 성질을 가니까 우리가 부특성이라고 했어요. 부특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특성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 저항의 원리를 이용한 것은 무엇이냐? 가변 저항. 가변 저항이 무엇인가? 자, 베리어블 리지스터에서 가변 저항은 전기 회로의 소자로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주어진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저항을 갖다가 우리가 가변 저항이라고 합니다. 가변 저항을 이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틀 포지셔닝 밸브가 되겠습니다. 가변 저항은 다음에 흡입 공기량을 간접 배측하는 센서의 방식이 간접적으로 하는 방식은 맵 센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은 방식이었었죠. 그 다음에 배인식, 갈만하식은 같은 방식이고 간접 측정하는 방식은 맵 센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핫와이어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와이어 타입 에어플로우 센서 이걸 한번 보게 되면 가솔린 분사 장치에서 사용되는 에어플로우 미터의 일종이죠. 하나의 종류로서 핫와이어식 에어플로우 미터라고도 한다. 다음에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중에 전류로 가야 되는 백금선을 설치하고 공기 흐름량에 따라 냉각되는 백금선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류에 의해 공기의 유량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기 저항이 거의 없고 반응도 좋아서 엔진에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핫와이어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인식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인식은 공기 계량기 센서 플랩의 궤도, 열리는 각도가 변화하면 센서 플립의 회전축에 설치된 포텐시오메터 저항이 변화하도록 하여 흡입 공기량, 즉 양을 Q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배인식이라고 합니다. 배인식, 즉 흡입 공기량을 전압에 비례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보시사의 L 제트로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인식이 되겠습니다. 배인식.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전자제어 자동 변속기에서 변속기 제어 유닛 TCU
입력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동 변속기에서 들어간 것은 우리가 입력 센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 센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유온 센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아닌 것은 산소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이지 센서를 한번 보게 되면, 게이지 센서는 압력, 온도 등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기 필요한 정보를 인지하는 장치가 게이지 센서가 되고, 그 다음에 전자식 게이지는 센서에서 측정되는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받아 표시하고, 센서에서 게이지까지 전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에 센서에 필요한 게이지는 유온, 수온, 유압 등이 필요하고, 수온 센서와 유온 센서는 동일한 센서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센서의 장착 같은 경우는 아까 전 시간에 나왔었는데, 유압 센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오일 압력 스위치나 오일 블럭 등 오일 펌프에서 나오는 유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유압 센서, 그 위치에 장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유온 센서 같은 경우는 오일팬이나 오일 블럭 등에 장착하는 것을 우리가 유온 센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온 센서는 냉각수로의 T자로 연결해서 장착하는 것을 우리가 수온 센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TCU의 입력 요소가 아닌 것은 산소 센서, 산소 센서는 배기관 쪽에 있는 것이 산소 센서가 되겠습니다. 상은한 휠 스피드 센서의 파형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였다. 파형의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그래프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평균 나올 수 있는 파형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저 전압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전압도 나올 수가 있고, 평균 이렇게는 나올 수가 있는데, 평균 저항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 저항은. 자, 다음에 휠 스피드 센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스피드 센서는 앞뒤 네 바퀴에 각각 설치되어 바퀴의 회전 속도를 우리가 측정합니다. 다음에 센서와의 자기력 변화를 감지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휠 스피드 센서가 되겠습니다. 급 제동할 때 또는 미끄러운 도면에서 제동할 때 컴퓨터는 브레이크를 유압을 제압하고 조경성을 확보하고 정지거리를 단축시키는 것이 우리가 휠 스피드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휠 스피드 센서 파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저 전압, 다음에 최고 전압, 평균 전압, 이렇게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BS 중에서 장착 차량에서 인덕티브 형식 및 형식 휠 스피드 센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출력시는 AC 전압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종의 자기 유도 센서 타입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 시 즉시 ABS 경고등이 점등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바퀴는 조향이 리미로 뒷바퀴에만 장착되어 있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ABS는 전부 다 틀린. 그래서 여기서 인덕티브라는 건 전기 유도 방식을 말해주는 겁니다. 인덕티브는. 자, 다음 문제는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에서 제어 모듈이 입력 요소가 아닌 것은 에어컨 시스템입니다. 에어컨. 자, 차속 센서. 그다음에 외기 온도 센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증발기 온도 센서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 센서는 우리가 배기관 쪽에 달려 있는 그 산소의 농도에 따른 피드백을 주로 해주는 산소 센서는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산소 센서가 되겠습니다. 산소 센서. 다음 문제. 자동 전조등에서 오토 모드의 전멸 회로 장치에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의 센서는 무엇이냐? 자동 전조등에서 오토 모드의 전멸 장치, 즉 전멸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전멸 장치에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의 센서는 우리가 조도 센서가 맞습니다. 조도 센서. 조도 센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도 센서는 인간의 눈은 이제 대체로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의 파장 영역을 감도,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을 가지게 되고 약 555나노미터의 피크를 갖는다. 그 때문에 인간의 눈이 느끼는 밝기는 여러 가지 파장 분포를 거친 방사수를 눈의 분광속도로 가중 적분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눈의 감도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
광감도가 요구된다. 또 만약 센서의 광감도가 시감도 보는 거하고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시감도 보정 필터를 센서를 덧붙이든지 혹은 보정 개수에 의하여 측정 개수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조도 센서로는 여러 가지 광전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매우 낮은 조도의 측정에서는 광전관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조도 센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답은 이제 조도 센서가 되고, 그 다음 이제 피해조 센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조 센서. 그래서 아까 나왔지만은 앞전형 압력 센서라고도 한다. 피해조 센서는 압력에 의하여 탄성체에 발생한 변이나 변형을 앞전소자에 가하여 응력에 가해진 응력에 의하여 발생된 전압을 검출하는 것이 우리가 피해조 압력 센서가 되겠습니다. 앞전소자 재료로는 수정과 루셀륨, 티타늄, 그다음에 바륨, 그다음에 지르콘, 그다음에 PVDC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출력 임피던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측정에는 임피던스 변환 회로가 필요하다. 감도는 매우 높지만 유전 분극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해진 응력의 시간 미분에 유기 전압이 비례하고 그 전압은 누설로 말미암아 시간과 장소의 감소함으로 정지 압력을 측정할 수가 없다. 소형, 그 다음에 고감도, 고속응답, 내열설 등의 장점이 있다. 수정을 사용하는 것은 자동차 엔진이 폭발하는 것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